안녕하세요. 행복한 바울이의 바울이입니다. 여러분 어느덧 11월이 되었네요. 올해는 단풍놀이도 못 가고 그냥 가을이 떠나버리네요. 가을이 되니 옛 사랑도 생각나고 가슴이 허하니 싱숭생숭하네요. 휴. 하여튼 올해도 두어 달 남았으니까 미리미리 마무리 잘 해보자고요. 휴. 감성 멘트는 그만하고 오늘 영상 시작할게요. 오늘 내용을 시작하기 전에 지난 영상에서 다루지 못한 내용을 좀 하고 본 내용으로 걸게요. 사막연산자. 항이 3개 있다는 소리겠지요? 플러스 같은 건 항이 왼쪽 오른쪽 2개지요? 그래서 그런 연산자들을 이항 연산자라고 한답니다. 상식이니까 알아두시고요. 사막연산자를 조건 연산자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조건문이 차리면 클론 앞에 있는 무언가가 변수에 대입되고 거짓하면 클론 뒤에 있는 무언가가 변수에 대입되는 거랍니다. 어디서 많이 보았던 패턴이지요? 그예요. 바로 이코 엘스문이에요. 예시를 보시면 사막연산자는 한 줄이니까 익숙해지시면 한눈에 보이죠. 익숙하지 않으시면 안 보이니까 쓰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소개해드린 이유는 이거랑 모양이 비슷한 문법이 있거든요. 자바에서도 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요. 그쵸. 어쨌든 성능은 둘 다 같으니까 편하신 것으로 하세요. 휴. 다음으로 갈게요.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내용 시작할게요. 오늘은 배열이란 문자열 클래스들을 살펴보려고요. 먼저 배열이라는 건 같은 타입의 값들을 관리하려고 만든 변수 묶음이에요. 변수들이 기차처럼 있다고 생각하시면 편하세요. 배열은 어떤 타입으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만 여기에서는 만만한 인트로 만들었어요. 휴. 배열은 한번 만들면 크기가 고정되니까 예측을 잘 하셔서 만드셔야 되겠지요? 배열 생성 예가 2개 있는데요. 첫 번째 예는 빈 인트 변수 4개가 기차처럼 붙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두 번째 예는 1부터 4까지 각각 들어있는 인트 변수 4개가 기차처럼 붙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변수를 따로따로 만들지 왜 배열을 쓰느냐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터인데,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시겠지만 변수를 다 따로 만들면 코드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오른쪽에 그림 보시면 변수는 변수명을 다 타이핑해야 하지만 배열은 인덱스만 바꾸면 사용할 수가 있지요. 제가 일부러 인덱스만 빨간색으로 색칠했는데 눈치채셨나 모르겠어요. 휴. 이제 배열을 제대로 사용해 볼까요? 휴. 방금 전 슬라이드에서는 초기값을 안 주고 배열 만들면 비어있는 배열이라고 했는데 사실 배열 이내는 우리가 원치 않는 값이 들어있게 된답니다. 이걸 쓰레기 값이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그냥 쓰려고 하면 에디터가 그걸 그냥 왜 쓰냐고 쌍욕하면서 말려요. 휴. 그래서 배열이나 변수는 초기값 넣어주는 습관을 길러주세요. 널이라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뜻으로 생각하세요. 깊이 설명하면 복잡하잖아요. 휴. 배열을 디테일하게 보면 크기와 길이가 있는데 지금 예시로 설명드리면 스코어스라는 인트 배열이 있지요? 길이는 5. 크기는 인트가 4바이트이지요? 4바이트가 5개면 얼마지요? 네. 맞아요. 20바이트예요. 배열의 길이는 기차의 칸수이고 크기는 배열의 총바이트 수라고 정리해두세요. 배열의 길이는 랭스라는 상수에 있어요. 배열의 길이를 알고 싶을 때는 랭스를 출력하면 되겠지요? 상수는 변할 수 없도록 만든 값이에요. 변수랑 반대되는 개념이지요. 나중에 상수도 할 거예요. 휴. 배열은 인덱스가 중요해요. 인덱스로 원하는 배열의 위치에 값을 넣거나 뺄 수가 있거든요. 인덱스의 시작은 0부터 배열의 길이 빼기 2까지예요. 이 범위를 넘으면 없는 칸에 쓴다고 오류를 낸답니다. 실제로 배열을 어떻게 쓰는지 예시를 볼까요? 네 번째 줄부터 볼게요. 스코어스라고 하는 길이가 5인 인트 배열을 선언. 그러니까 만들고 있어요. 초기값을 얻습니다. 왜냐? 나중에 받아올 거니까요. 휴. 그 밑에 더블 변수랑 인트 변수 2개는 총점이랑 평균, 그리고 입력 가능한 사람의 수를 넣어두려고 선언한 거고요. 스캐너 클래스는 아시지요? 그 밑에 만들어둔 카운트 변수에 배열의 길이를 넣었는데 이유는 잠시 후에 알려드릴게요. 10번째 줄부터 본격적으로 배열을 쓰고 있어요. 배열의 길이만큼 포 문을 돌면서 배열의 각 칸마다 값을 넣고 있어요. 자세히 볼게요. 포 문의 초기값은 0이지요? 조건식을 보면 변수 i가 배열의 길이보다 작을 때만 도는 거지요? 포 문의 실행문들을 볼까요? 첫 실행문은 출력하는 거니까 넘어가시고 그 밑에 스코어스라는 배열의 인덱스에 변수 i가 있지요? 지금 i의 값이 0이니까 스코어스라는 배열의 0번째 인덱스 칸의 값을 넣겠다는 말이에요. 생변수를 여러 개 쓰면 이렇게 할 수가 없겠지요? 억지로 코드를 복사 붙여넣기 하면 되겠지만 넣어야 할 값이 100개,
1000개라고 한다면 변수도 그만큼 만들고 코드도 붙하고 수정하고 생각만 해도 손가락이 아파오네요. 어쨌든 사용자로부터 값을 받았으니까 몇 명 더 입력받을 수 있는지를 사용자에게 알려주어야 하겠지요? 그게 바로 프린트LN 부분이에요. 배열의 길이는 상수라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변수에 복사하고 그 변수를 전이감소 연산자를 써주고 있어요. 저렇게 하면 포 문이 돌 때마다 변수 카운트의 값이 1씩 감소를 한답니다. 하여튼 포 문이 0부터 4까지 5번 다 돌았으면 스캐너 클래스의 객체는 쓸 일이 없으니까 닫아주시고 총점이랑 평균이 잘 보이게 구분선 출력하고 이제는 다 받은 값들을 지우고 복구해야지요. 배열에서 값들을 다 가져올 때는 포 위치 문이 좋답니다. 스코어스라는 배열에 각 칸을 순차적으로 돌면서 인트 변수 스코어에 넣고 그걸 다시 인트 변수 썸에다 누적시키는 거죠. 요거를 비유드리자면 애기들 분유 타는 모습을 그리시면 돼요. 분유통이 배열 스코어스이고 분유 숟가락이 인트 변수 스코어이고 젖병이 인트 변수 썸이지요. 이해 가시나요? 휴. 다 누적시켰으면 평균을 계산해야 하겠지요? 여기서 중요 포인트. 정수끼리 연산하면 값이 정수만 나오니까 어느 한쪽을 실수로 만드셔야 제대로 된 평균이 나온답니다. 사실 소스코드 몇 번 돌리다가 무언가가 쌓여서 보니까 이걸 잊고 있었네요. 그래서 배열의 길이를 더블로 강제 형변환을 해주었어요. 상수 안의 값이 변하는 건 아니니까 이렇게 하셔도 되고 변수 썸을 강제 형변환 하셔도 되고요. 평균을 구하는 식은 아시지요? 모르시면 곤란합니다. 휴. 영상 잠시 멈추시고 예시를 다시 음미해보세요. 공부가 되실 거예요. 휴.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이제 다차원 배열을 볼게요. 다차원 배열은 한마디로 배열 속에 또 배열이 있는 거랍니다. 주로 2차원이나 3차원까지만 사용되고 그 이상의 차원은 사용이래요. 3차원만 돼도 복잡하거든요. 휴. 그것만 빼면 배열이랑 같고요. 4차원일 때는 2중 반복문을, 3차원일 때는 3중 반복문을 이런 식으로 쓰시면 돼요. 다음 슬라이드에서 예시 볼 거니까 지금은 넘어가시고요. 이치원은 MS 엑셀의 시트 하나를 생각을 하시든지 요새 유행하는 아파트라고 생각하세요. 휴. 3차원은 엑셀의 시트가 여러 개 있다고 생각하세요. 논리적인 모습 그렇다는 거지 진짜로 그렇게 생기지는 않았으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휴. 여기서 퀴즈. 지금 이 슬라이드의 두 번째 2차원 배열 생성 예에서 2차원 배열 초기화치를 얻어오고 싶을 때 배열의 인덱스 값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은 1과 2입니다. 지금 이행 3열에 7이 있고 배열의 인덱스는 0부터라서 1과 2가 정답이지요. 저도 초짜 시절에 많이 헷갈렸답니다. 휴.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이제 2차원 배열을 다루는 예시를 볼 터인데 몇 차원이든 배열의 차원수만큼 반복문만 중첩해주시면 돼요. 무슨 반복문으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저는 배열은 포문으로 해서 예시도 역시 포문으로 했어요. 본격적으로 자세히 볼게요. 세 번째 줄부터 인트 2차원 배열을 생성하면서 동시에 초기값을 주고 있어요. 한 줄로 해도 되지만 헷갈리니까 저렇게 했고요. 포문을 살펴볼게요. 이중포문이고요. I포문은 2차원 배열의 첫 번째 인덱스를 그러니까 행을 돌 거고요. J포문은 2차원 배열의 두 번째 인덱스를 그러니까 열을 돌 거고요. I포문의 조건식을 보면 2차원 배열 행의 수만큼 돌게 되고 J포문의 조건식을 보면 지금 현재 행의 열의 수만큼 도는 거죠. 이것만 이해 잘하셨으면 출력문 대신 입력문 쓰면 2차원 배열에 입력받게 되는 거죠. 눈과 손으로 익혀두시기를 바라면서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이제 문자열 클래스들을 살펴볼게요. 들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는 아니라는 말이겠지요? 휴. 문자열 클래스들은 차타입의 배열에 그걸 잘 쓸 수 있게 도와주는 메소드들의 묶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답니다. 메소드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어떤 메소드들이 있는지만 알면 된답니다. 특징 약간이랑요. 먼저 제일 많이 쓰는 스트링 클래스부터 볼게요. 이 클래스는 객체 안의 값이 수정이 안 된답니다. 한마디로 읽기 전용이라는 거죠. 스트링 클래스의 객체 생성은 저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디테일하게 보면 조금 다르지만 지금은 설명 안 드릴게요. 스트링 클래스의 메소드들을 볼게요. 이 슬라이드에 제외된 메소드들도 있으니까 더 궁금한 분들은 검색하시고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스트링 클래스는 읽기 전용이라 메소드를 사용하고 나온 결과 값을 담을 변수를 미리 준비해주세요. 나온 결과 값 타입에 맞게 말이지요. 실제 사용하는 예시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보여드릴게요. 지금 본다고 외워진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 프로그래머들도 다 외우지는 않아요.
이런 게 있다는 것만 기억했다가 쓸 때 인터넷 검색해서 한답니다. 휴. 그럼 자주 쓰이고 중요한 메소드 몇 개만 설명드릴게요. 나머지는 영상 잠시 멈추어 놓고 읽어보시고요. 먼저 이퀄즈 메소드. 얘는 문자열 클래스들만 있는 메소드는 아니고 모든 클래스들이 갖고 있는 메소드지요. 객체와 객체를 비교하는 건데 문자열에서는 문자열과 문자열이 같으면 참, 다르다면 거짓을 반하네요. 정말 간단한 아이디나 패스워드 검사 같은 걸 만들 때 쓸 수 있겠지요. 차액 메소드는 문자열에서 원하는 위치에 해당하는 문자 하나를 반환해요. 문자니까 차 타입의 변수가 필요하겠지요? 인덱스 오브 메소드는 문자열에서 원하는 문자의 위치값, 그러니까 인덱스를 반환해요. 없다면 -1을 반환하고요. 랭스 메소드는 어디서 많이 보던 애지요? 네, 맞아요. 배열의 랭스 상수의 역할을 하는 메소드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다른 메소드는 영상 잠시 멈추고 읽어보세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이제 스트링 데이터 클래스를 살펴볼게요. 얘는 객체를 생성하고 나서도 추가, 삽입, 수정, 삭제 등이 가능해요. 스트링 클래스에 메소드들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요. 나중에 추가할 수 있어서 문자열이 없는 빈 객체로 생성할 수도 있고 크기도 지정해서도 생성할 수 있고요. 여기에서는 생성 방법 한기지만 적어놨어요. 나중에 볼 기회가 있으려나? 그쵸. 어쨌든 스트링 데이터 클래스의 메소드 등모, 추가 삽입 수정 삭제가 중요하니까 영상 멈추고 읽어보세요. 제가 설명 들어도 예시가 없으면 이해가 힘드니까 설명 아예 패스할게요. 휴. 그 다음은 스트링 버퍼링 클래스는 스트링 데이터 클래스와 동일하지만 내부적으로 멀티스레드에 특화되어 있어서 멀티스레드를 쓸 때 스트링 버퍼링 클래스를 쓰면 프로그램의 성능이 올라가요. 스레드라는 건 일하는 일꾼이라고 생각하면 편해요. 일꾼 한 명이 일하는 건 싱글 스레드, 일꾼 여러 명이 일하는 건 멀티스레드라고 한답니다. 그림 보이시죠? AI가 그린 거예요. 휴. 자, 여기까지. 이번 영상에서는 사막 연산자, 배열, 다차원 배열, 문자열 클래스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깊이가 있으면서도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 어렵네요. 더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전신 마취하고 치과 치료하는 날짜가 갑자기 빨리 앞당겨져서 영상을 부랴부랴 만들었네요. 사람 일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휴. 하여튼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부탁 안 드리겠습니다. 그럼 바울이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God bless you.